자,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뭘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법을 공부했죠. 그래서 법률 관계다 그랬는데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도고 권리 의무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걸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권리가 변동한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권리 변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되는 것, 그게 권리 변동이다. 그럼 이 권리는 어떻게 하면 변동할 수 있느냐? 그 원인이 있겠죠.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법률 효과가 다름 아닌 권리 변동이고 권리 변동이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원인이고 거기에 따라 요게 뭐라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법률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는데 이 법률 요건에는 여러 수백 가지가 있지만 이걸 딱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든 아니든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똑같지만 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사적 자체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권리,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민법이니까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죠. 맞습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공법,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는 사법이라 했습니다. 그럼 민법은 사포니까 결국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게 사적 자체입니다. 그 사적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법률 행위 됩니다. 왜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니까. 그럼 이 법률 행위 아닌 것은 권리가 변동되지만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이 법률 요건을 어떻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느냐? 그것은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 이걸 법률 사실이라는데 이 법률 사실 중에서 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이걸 중국집 요리라 했을 때 그 요리는 다양하게 많고 거기에 따라서 맛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집 요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뭐 가지고 분류하느냐? 그 중국집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중국집 요리 재료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양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와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요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를 법률행위라는데 요 양파를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는 것은 법률행위, 없는 것은 법률행위 아닌 것이라는데 차이가 있느냐? 있죠. 이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합니다. 이 권리도 크게 보면 재산에 관한 권리, 가족에 관한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산에 관한 권리, 재산에 관한 권리는 크게 물건 아니면 채권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물건과 채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법률 행위. 나머지 법률 행위 아닌 것은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물건은 물건법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은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모든 권리 변동의 공통 원인인 법률행위, 요게 규정이 되어 있고 요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유일한 요소다 그러면 돼안돼? 아니죠. 의사표시만 이루어진 게 양파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파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 했습니다. 그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당분간 제가 양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파는 요리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그게. 양파즙이 요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양파가 꽃 전부 다 법률행위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따라서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돼요. 의사표시는 어디에 속한다고?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라니까. 하나는 재료고 하나는 요리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양파가 요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입니다. 다음에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즉 양파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근데 양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했지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거 안 물어봤죠. 그럼 양파가 하나 들어가는 요리도 있었겠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양파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색깔이 다른 양파가 들어가서 딱 합치되어야만 성립되는 법률행위, 그게 뭐라고?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계약이든 계약이란 말에 붙으면 의사표시가 몇 개 있다? 두 개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입니다. 요 단독행위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를 드는 게 해제를 예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드는 게 소유권 포기, 이걸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제나 포기나 단 사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만, 해제는 특정인에게 내 의사표시가 도달돼야만 효력이 있고,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특정인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률행위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행위를 다시 권리는 내가 원하는 권리가 물건이다. 그럼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건행위,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 법률행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그랬는데, 이 법률행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요건이 성립요건과 뭐로 나눠볼 수 있다고? 효력요건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법률행위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법률행위 요건이 있다. 이걸 일반적 성립요건이라는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반드시 뭐는 들어가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주체 당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의사표시의 내용, 법률행위 목적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되지, 특별한 경우에는 이거 외에도 들어가는 법률 요건도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할 때는 뭘 해줘야 된다? 혼인 신고해 줘야 된다. 이거는 모든 법률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만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립되면 다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죠.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엇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라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등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더라도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 특별 효력 요건도 있을 수 있죠. 만일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을 때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야만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이거 다 나중에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 했을 때는 대리권이 존재야만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이런 걸 특별 효력 요건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인데, 성립은 되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 그는 이미 성립은 했으니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효력이 없다는 걸 두 마디로 줄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 내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 취소란 말은 무슨 요건을 못 갖췄을 때?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 거래지, 무효 취소 거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뭐 했다는 전자에서 본다 했죠.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민총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뭐가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요 효력 요건이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능력은 권리 주체니까 실제로 시험범위는 안 들어갑니다. 군데군데 언급은 되지만 정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취소할 때 이게 나옵니다. 나머지 요게 우리 시험 범위들하고 요게 몇 문제 나온다 했죠. 여기서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기는 크게 힘듭니다. 한 문제 내야지 뭐. 다음에 의사표시 여기서 두세 문제, 조건기한에서 한 문제,
여기에서 두세 문제. 요건 한 3년간 계속 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종합 문제 한 문제 그러면 합해서 10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뭘 하느냐? 의사 표시에서 봅니다.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두 문제 이하로 나온 적은 없고 항상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목적의 유효권은 받고요. 이제 두 번째 의사 표시에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다. 이제 이걸 봤는데 이 의사 표시 일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사 표시라는 것은 한 단어가 아니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게 의사와 표시 이게 합쳐진 것인데 이 의사는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행위 이게 줄여서 의사 표시입니다. 효과사라는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어떤 권리를 내가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뭐한다? 표시한 행위 그게 의사 표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택시 정류장에서 갑이 지금 택시를 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택시를 타겠다는 내 의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 택시를 타겠다는 내 의사 표시를 택시기사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느냐. 물론 이제 택시를 탈 때는 택시를 탈 동기가 있겠죠.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될 것이고 먼저 이 갑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 택시 탈 뭐가 있다? 의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그런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효과의사가 있는 겁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니 내가 뭘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바라는 의사입니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은 의사. 내가 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내 의사가 있을 것이고 이 자동차를 사고 싶다는 내 의사가 있고 두부를 사고 싶다는 내 의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있으면 바로 두부가 탁 튀어나오고 자동차가 탁 튀어나옵니까? 아니죠.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뭐 해줘야 된다?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드는 행위, 이 내가 택시를 타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말한 거라고 표시하는 행위라니까. 그러면 택시 정류장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무슨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 택시를 타겠다는 청약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걸 보고 택시기사가 끽 세웁니다. 끽 세운다는 게 뭡니까? 승낙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럼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요 하나의 의사 표시는 요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표시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사가 외부에 뭐라고 표시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 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 갑이 손을 들기는 들었는데 겨드랑이가 가려워서 손을 들었어요. 남자친구를 못 만난 지가 3개월이 돼서 곁털을 정리를 안 했더만 이게 까실까칠해서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의사는 택시를 탈 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 남자친구 없으면 굳혀 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 기류로 가지고 남자친구를 얼마나 못 만느냐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방금 무슨 의사가 없어? 택시 탈 의사 없죠? 근데 외부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 지금 손을 들었으니까 택시를 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니까.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쉽은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나중에 판례를 보면 사직서 제출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갑이 지금 A 회사에 다닙니다. 다니면서 연말이 돼서 사직서를 제출해요. 그럼 외부에 지금 표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의사는 사직할 의사는 없고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인재님이 왜 나가십니까? 라고 뭘 올려줄 것이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월급 인상이 그 사람 의사지 퇴사할 의사는 없어요. 근데 외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직하겠다고 표시를 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사직서 제출을 어떻게 할 거냐? 유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볼 거냐?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직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한꺼번에 불러서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남자 여자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바람을 날리면서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남자가 이렇게 쫙 가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쇼윈도를 딱 가면서 자기야 저 구두 예쁘지? 딱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두가 예쁜지 안 예쁜지 그 평가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는 성심성의껏 표시를 합니다. 이 구두는 먹여서 안 좋고 이것은 안 좋다가 온갖 이야기를 지식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데 딱 2분 지나고 나면 뭔지 모르게 뭐라고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싸우고 하루 종일 퉁툴합니다. 그럼 집에 돌아와서 남자는 하루 종일 반성을 해봅니다. 자, 1초 단위로 해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뭔가 안 맞아. 이때부터 어긋난 겁니다. 지금 외부의 표시는 뭐라 됐다고? 예쁘지. 그런데 이 사람의 의사는 뭐라고? 그렇죠. 이게 표리부동하는 대표적인 거라니까. 꼭 여자는 이렇게 합니다. 꼭 감춰놓고 남자한테 진실을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이야기해. 그럼 이야기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고 되니 안 되니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면 내 진위를 알아줄 건데 몰라. 남자는 표시된 것만 합니다. 표시된 것만 열심히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전하지 마. 그럼 분명히 전하지 말라고 의사를 표시했잖아. 그걸 곧이곧대로 믿으면 박살납니다. 계속 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주면 박살나는 겁니다. 오지 마. 그런다고 안 가면 뭐라고? 영원히 끝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가가지고 뭐라고? 앞에서 알랑거리고 이렇게 토끼짓을 해줘야 돼요. 그 애완견을 키운다고 생각하지 남자를 키운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줘야 됩니다. 그게 잘 봐야 된다니까. 절대로 뭐라고? 싫어. 잘 조심해야 돼. 진짜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좋아 죽겠다는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이제 학설이 나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주된 요소로 볼 것이냐? 이 의사라는 게 내가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은 것이니까 이걸 흔히 말할 때 이 의사를 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 중에 어느 것을 주된 요소로 볼 것이냐? 의사를 주된 요소로 보는 주의를 의사주의, 표시 행위를 주된 요소로 보는 주의를 표시주의라고 하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이 진의를 주된 요소로 봅니다. 그러나 남자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이 표시 행위를 주된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 하는 것을 허위표시라고 해요. 이걸 허위표시인데 그 허위표시를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것을 통정 허위표시라고 하고 짜지 않는 것을 옛날에는 단독 허위표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단독 형의표시라고 그러지 않고 의사와 다르게 표시했고 이 의사를 다름아내면 진정한 의도니까 진의와 뭐라고? 다른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결국은 우리 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누는 거죠. 그걸 불일치하는 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걸 107조부터 108조, 109조 순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걸 더 줄여서 비진이 의사표시 더 줄여서 비진의 표시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요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사와 표시가 있고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사는 것인데 실제 판례는 사직서 제출이 제일 많고 아니면 보증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대출 받는 걸 말하는데 부동산을 예를 들었을 때는 없어요. 없는데 강의를 할 때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딱 하나 요거 예밖에 없습니다. 내년 여름 시험 칠 때까지 똑같은 예를 들 겁니다. 그럼 비진의 표시가 무조건 이 예밖에 없습니다. 이 을이 지금 갑과 친구인데 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암을 이기기 위해서 항암 치료도 받고 이제 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내 아파트를 너에게 공짜로 주마라고 말한 겁니다. 정리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태어나면 너에게 주고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암 걸렸을 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옆에서 힘내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줄게 이게 훨씬 힘 많이 납니다. 그렇죠? 85평 아파트를 넣어줄게 태어나면. 그럼 한번 살아볼 욕심이라도 뭐라고? 네, 항암치료 열심히 한다고. 그 용기를 내 손 받아주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게 제일 확실하다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외부에는 뭐하고 그랬습니까? 정리하겠다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갑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했지 실제 출의사는 없는 겁니다. 내 의사는 출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갑은 그 사실을 알아 몰라? 알고 있잖아.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안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내 의사와 다르게 표시하고 그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랬는지 무의로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지위를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하든 장난삼 하든 이유는 불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요건은 나올 게 별로 없죠.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느냐? 두 사람 사이 뭐가 성립했습니까? 정력이하게 도장 찍었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성립은 했죠? 이게 유효냐 무효냐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효냐 무효냐 그걸 본다니까. 이게 유효면 만일 을 앞으로 등기됐으면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이 정력이하기 무효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이게 유효냐 무효냐. 우리 민법 107조를 보면 원칙은 뭐라 되었냐.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그 효력이 있다 되어 있어요. 효력이 있다는 걸 두 마디로 줄이면 그렇죠. 유효입니다. 이 정력이학은 유효입니다. 왜 너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가 스스로 알면서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믿은 상대방을 보호해주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유효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정력이야기보다 유효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유효니까 결국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뜻입니다. 그냥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만일 아직 등기하기 전이라면 을은 갑에게 등기해달라 할 수가 있고 이미 등기됐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런 소리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게? 왜가 있겠죠. 왜는 보나 안 보나 뭐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거죠. 어떨 때냐? 이 갑이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걸 상대방 을도 알았거나 뭐했다? 알 수 있을 때. 아, 이놈이 나한테 그냥 용기를 북돋아줘서 뻥 치는구나. 이렇게 비진이라는 걸 상대방도 알았을 때는 구태여 이걸 유효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효가 되면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항상 무효가 되는 건 왜 이행합니까?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벌써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행했을 때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도로 반환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자, 저번 주에 부당이득이란 말을 했죠? 그럼 무효가 됐으니까 당연히 돌려달라. 무슨 친구들 한다? 부당이득 반환 친구들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오는데 무효 취소를 왜 할까요? 도로 반환 받으려고 무효 취소하지. 반환 못 받을 것 같으면 뭘 하고 무효 취소를 합니까? 그냥 놔두고 말지. 따라서 항상 무효 취소 그러면 언제나 따라오는 말이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전 민법이든 어떤 경우든 다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이 따라와야 돼요. 딱 하나만 안 된다고. 저번 주에 배웠던 뭐로 무효가 됐을 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 마지막 시간 했잖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는 그때만 부당이득 반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 유식하게 말하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을 때는 그 이익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 받습니다. 무효 그러면 따라오는 말이 뭐라고? 부당이득 반환 그렇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했죠. 그런데 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바로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경우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는 지금 뭐라고? 정력이야기죠. 그러면 정려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갑과 을입니다. 그럼 당사자 아닌 사람을 뭐라 그런다? 제3자라 그럽니다. 이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제3자는 갑과 을 사이 정력 이야기 무효인지 몰라요. 모르는 걸 뭐라 그러냐? 선이라 그럽니다. 저번에 선이 악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선의가 있고 뭐가 있다? 악의가 있는데 이 선의 악의는 어떤 것을 모르는 것을 뭐라고? 선이라 그러고 어떤 걸 아는 걸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합니다. 아느냐 모르냐 가지고 선의 악이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제 이름에 관한 악이다 그러고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제 이름에 관해서는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선의 악이 요걸 우리나라 말로 지금 바꿔서 모르는 아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모르기는 확실히 모르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알 수 있었다. 그걸 주의를 안 기울였으니까 뭐였다? 과실이 있다, 무과실이 있다 그럽니다. 요거는 모르기는 모르는데 알 수 있었을 경우. 되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의는 뭐로 나눈다? 과실이느냐, 무과실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따라서 적어도 여러분 제 이름에 관해서는 악이든지 과실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 이름에 관해서는 악이 혹은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의악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이 결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 선이란 결국 모르는 거죠. 뭘 모른다? 비친입 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 즉 이 정력이야기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인 걸 몰랐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라 그랬죠. 뭐가 무효라는 겁니까? 요 정력이야기 무효라는 거 아닙니까? 무효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겠죠. 등기부를 살펴보면 번호 순위를 빼버리면 갑이 소유자였다가 지금 등기 원인이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잖아요. 등기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려라 되어 있잖아. 근데 이 정력 이야기 지금 뭐로 바뀌었다고? 그럼 이 을 앞으로 된 정려 등기 원인이 뭐라고? 무효입니까? 그럼 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뭐라고? 정려인데 이 정려가 무효니까 원인 없이 권리를 취득했잖아. 원인 없이 권리가 된 거는 뭐게? 무효. 그래서 이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효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갑은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달라.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부당 이득 반환이 원물 반환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 말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 번개처럼 누구한테 처분해버렸다? 병에게 처분해버린 겁니다. 근데 예컨대 이 병이 매매된 겁니다. 근데 이 병은 지금 이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인 줄 모르고 매수했다. 뭐라고? 선입니다. 그럴 때 이 갑은 당신은 무효인 등기를 이어받았으니까 당신은 승계취득이지 않느냐?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요 무효는 무효지만 누구한테는 주장 못하느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의의 제3자 할 때 방금 선의는 이야기했죠? 모르는 겁니다. 이 등기가 무효인 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제3자라고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무효 취소할 때는 뭔가 무효 취소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법률행위를 무효 취소를 합니다. 여기는 무슨 법률행위냐? 계약. 그 중에서 정력이야기 지금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 했던 사람을 당사자라 그래요. 그 무효 취소되는 법률행위 했던 사람을 뭐라고? 당사자. 그럼 여기는 당사자가 갑과 을이겠죠. 그 당사자와 다시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항상 무효나 취소가 되는 그 법률을 했던 사람, 그 사람과 다시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그 아무에게나 하는 제3자 안 그럽니다. 요걸 제3자라고 그래요. 좀 이따 전덕자는 다시 합니다. 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한다는 것은 요 갑과 을은 이 정려가 무효고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니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을 못합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는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지만 병에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병이 뭘 취득한다는 겁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물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무슨 반환이 원칙이라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원물을 누가 앞에 가져갔으니까 이제. 그럼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죠? 그럼 무슨 반환한다고? 가액 반환한다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 부당이득 반환 못할 것 같으면 무효 취소할 필요가 없다니까. 원물을 반환받느냐, 그 대가를 반환받느냐, 그게 문제되지. 부당이득 반환 못 받는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따라서 설사 제3자가 선이라도 갑은 여전히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어. 다만 이제 무슨 반환은 안 된다고? 원물 반환 안 돼요. 원물은 이제 병이 취득했으니까. 그럼 3억에 매매했으면 뭘 달라고 그러는데 3억 매매 대금을 달라고 그래야 되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무효를 주장하느냐고 지금 못 받을 것 같으면. 따라서 제3자가 선이든 말든 항상 뭘 반환한다? 부당이득 반환. 그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다 틀린다니까. 제3자가 선이라 그러면 갑자기 부당이득 반환 못한다 그런다니까. 그럼 뭐 하려고 무효 주장하네. 그럼 가만 놔두면 되지. 반환 못 받을 것 같으면. 그거 틀린 겁니다. 무조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원물이 있냐 아니냐 그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그런데 주장 못한다 하지 않고 대항 못한다 되어 있죠. 무슨 말했냐? 분명히 갑과 을은 병에게 무효라고 주장 못해요. 그러나 제3자 병은 이 비정액이하게 무효입니까?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대항 못한다. 내일도 그렇고 여러분 공법이나 모든 법 과목에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무효를 주장 못하지만 제3자 쪽에서 무효 주장 못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 좁게 나는 이 사람에게 주장을 못하지만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진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나는 주장 못하지만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주장 못한다는 것은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있으면 힘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힘센 사람에게 뭘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대항 못한다는 거죠. 대항 못한다는 나는 때릴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힘센 놈이 때린 건 막을 수는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나는 뭐 하지 못하지만 때리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3년 전에 나온 겁니다. 이게 답으로 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럼 유효면 뭐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죠. 유효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유효하게 권리를 가져갈 것이고 만일 상대방이 비진의한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받아야 되는데 그 무효를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이렇게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울 때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행위, 위법한 행위 등은 선의의 제3자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합니다. 이런 무효를 나중에 보면 이걸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요게 여러분 157페이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요걸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이제 다시 158페이지 통정 허위 표시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들어간 거죠. 통정 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아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그 허위 표시에 관해서 짜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진 통정의 표시도 요건은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정의 표시 그러면 시험 마칠 때까지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는 겁니다. 그럼 통정의 표시 그리면 항상 이 그림이 생각나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도 90% 여기 그대로 나오니까 갑이 지금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겁니까? 채권자가 있겠죠. 근데 이 갑이 지금 채무자인데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하늘 수 없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를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경매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매를 태세를 보입니다. 그럴 때 갑이 가만히 보니까 놔두면 내 부동산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친구를 부른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마치 너하고 나처럼 뭐 하는 것처럼 하자? 매매한 것처럼 하자. 실제로 매매한다 안 한다? 가짜 매매합니다. 이걸 가짱매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딱 넘기는 겁니다. 지금 외부에 표시되기는 매매한다고 표시가 됐죠. 실제로 매매할 의사가 있어 없어? 의사바 표시가 불일차고 불일차는 걸 표의자도 알아 몰라? 갑 스스로 알잖아. 그 알매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지금 하고 있다? 짜고 하잖아요. 그 짜고를 우리 한문으로 옛날에 뭐랬다고? 통정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양해하에, 합의하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법이 개정되면 통정허위 표시를 하지 않고 짜고 허위 표시한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이제는 통정이라는 말을 실사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안 사용하는 걸 하지 말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그렇게 되면 짜고로 바뀝니다. 맞는 말이죠. 궁박 이런 걸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 급박한 공공 이런 궁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안 하잖아. 그래서 그걸 다 이제 한글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위원회 통과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짜고 이게 제일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짜고 하잖아요. 이게 통정의 표시입니다. 이게 요건이라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차고 알고 상대방하고 짜고 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느냐? 요 가장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우린 그걸 보는 겁니다. 항상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보는 거죠. 그럼 효력은 당연히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걸 유효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이었어요. 통정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유효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럼 이 을합갑과 을 사이에 맺었던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을합으로 된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당연히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했을 때는 도로 반환받아야 됩니다. 부당 이득 반환받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친구가 딱 머리를 쓰는 거죠. 걱정 마. 내가 등기하고 있다가 다 조용히 지나면 너에게 줄게. 그래서 믿고 있는데 친구가 배신행위를 떼낸 거죠.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합니다. 병은 이 등기가 무효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등기를 넘기는 겁니다. 갑이 가장매매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야 이제 그냥 나에게 돌려줘 하니까 벌써 병에게 가져가 버렸네. 그럴 때 이 병은 당신은 무효인 등기를 이어받았으므로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그렇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이 무효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볼 거. 방금 제3자는 했었죠. 무효가 취소가 되는 요 매매했던 당사자 외의 당사람을 제3자라 했습니다. 선의의 제3자라 그러는데 이때 선의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선의는 다시 뭐가 있습니까? 과실과 무과실인데 그냥 선의기만 하면 될까요? 무과실도 필요할까요? 예, 여기서는 선의만 있으면 되지 무과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선의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뭐기만 하면 된다. 선의면 됩니다. 선의기만 하면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면 즉 이 을합으로 된 등기가 무효인 줄 알았을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겠죠. 그럼 이 병이 알았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합니다. 그럼 무효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죠. 갑이 주장하죠. 그럼 얼마나 알기가 쉽습니까? 항상 무효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그럼 누가 입증하느냐? 갑이 당신도 무효인 걸 알고 했지 않느냐? 라고 갑이 주장하는 거죠. 그 해당 부동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병은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나중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을 했지만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왼쪽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 조금 보면 통정 조금 이따가 볼 차고 다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제3자에 관해서는 여기서 많이 물어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무가치는 요건이 아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선임은 보호받지만 악인은 보호 못 받습니다. 문제는 정에게 처분했어요. 정은 제3자와 다시 거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강학상 전덕자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이나 여러분 보는 기본서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 교칙령 책에서는 항상 제3자와 전덕자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법조문은 안 그래요. 법조문은 어떤지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시험을 친다니 볼 때는 구별합니다. 전덕자란 제3자와 다시 거래했던 사람을 뭐라고? 전덕자라고 합니다. 이걸 다 합쳐서는 양수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정은 악입니다. 그럴 때 이 갑은 정에게 당신은 무효용을 알고 매수했으니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정은 누구의 권리를 승계했습니까? 근데 병이 지금 소유권 취득했어 못했어? 했으니까 전주의 권리가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의의 제3자 뒤에 있는 전덕자는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식하게 말하면 온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폐물의 법칙. 결국은 누구 뒤에만 들어가면 선의의 제3자 뒤에 들어가면 은폐하면 언제나 안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온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의의 제3자 뒤에 있는 전덕자는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갑과 을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 못하지만 병 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항상 당사자는 주장 못하지만 제3자가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사 통정의 표시가 되어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는 누구에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요게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정의 표시 나오면 요건 이런 거 안 나오고 무조건 뭐 물어본다? 제3자 요 효과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통정의 표시가 무효고 채권자 취소권이 되느냐? 될 수 있다. 혹은 뭐 무용이 취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요건은 문제가 안 되고 항상 요 제3자 유죄로 나옵니다. 원래도 역시 제3자가 나왔어요. 시험에 통정의 제3자가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잘 합니다. 잘한다. 공부를 안 할래도 저절로 됩니다. 이거는 계속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강의할 때마다 그 시간마다 그때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 봤습니다. 내가 159페이지 사고로 일어나서 뺐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